이마의 종기가 갈라지며 여우의 눈이 열린 순간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낯선 시선이 생각을 조종해 손발을 자해로 이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은 웃고 의지는 마른다. 세 개의 눈을 지닌 여우의 원혼이 숙주를 죽음으로 몰아 빈 몸을 차지하려 한다. 한 사람의 삶이 한 번의 깜빡임에 무너진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집 앞마당까지 내려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아침이면 안개를 헤치고 밭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굴뚝마다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칠성이라는 젊은 청년이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칠성은 비록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운 청년이라 남의 밭일을 돕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어다 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흙과 돌을 섞어 지은 작은 초가삼간이었는데, 지붕에는 묵은 이형이 두툼하게 덮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그가 산에서 캐온 도라지와 더덕이 줄지어 매달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가 아끼는 장독들이 반질반질 윤을 내며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아침 그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날, 칠성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산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발밑에 밟히는 낙엽 소리마저 젖은 듯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기침에 좋다는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 틈을 헤치고 다녔는데, 그러다 우연히 기묘하게 생긴 바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웅크리고 앉은 짐승처럼 보였는데, 표면에는 푸르스름한 이끼가 덮여 있었고, 그 틈새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왠지 모를 기이한 느낌에 그 바위를 지나치려 했으나, 바위 아래 틈새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여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칠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끼를 걷어내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끝에 찌릿한 전율이 느껴지며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듯한 섬뜩함에 칠성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칠성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손발을 씻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보리밥과 된장국을 내어주며 아들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었고, 칠성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은 걱정하실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밥을 다 먹고 숭늉을 마실 무렵부터 칠성의 이마 한가운데가 조금씩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기에 물렸거나 풀독이 올랐거니 생각하여 손톱으로 톡톡 건드려 보았지만 간지러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마의 간지러움은 점점 심해져 따끔거리는 통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꾸만 손이 가는 것을 참으며 억지로 눈을 감았으나 이마 한가운데서 콩닥콩닥 맥박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에 깰까봐 칠성은 조용히 일어나 앉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밤바람을 쐬면 좀 나아질까 싶어 햇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달빛에 비친 마당의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일렁거려 칠성은 다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세수를 하려고 물동이에 얼굴을 비추어 보니 이마 한가운데 붉은 파달만 한 종기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 종기는 불따 못해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만져보면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아이고, 산에서 몹쓸 벌레에게 물린 게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고 부엌에서 된장을 조금 가져와 종기에 발라주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별것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의 이마에 난 혹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달만 하던 것이 며칠 새에 대추할 만큼 커지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마치 작은 달걀을 붙여놓은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이마를 보고 수군거렸는데 어떤 사람은 산신령이 노알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조상의 묘자리에 탈이 난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은 남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헝겊으로 이마를 동여매고 다녔지만 헝겊 위로 배어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혹이 커질수록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이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면 귓가에서 이 몸은 내 것이다. 비켜라 하는 듯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방안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곤히 잠든 어머니의 야윈등과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마의 헝겊이 땀에 젖어 답답함을 느낀 칠성이 잠시 띠를 풀고 땀을 닦으려는데 지나가던 옆집의 봉새님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봉새님은 마을에서 글을 좀 읽는다는 선비로 평소 칠성을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봉새님은 칠성의 이마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그 혹이 단순히 딘 것이 아닌 것 같네. 혹시 그 안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칠성은 깜짝 놀라 봉새님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새님의 말대로 그 혹은 단순한 종기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붉은 혹의 표면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마치 알 속의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것처럼 혹은 두꺼운 가죽 아래서 무엇인가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봉새님은 혀를 차며 이것은 예사로운 병이 아니니 오늘 밤 당장 마을 어귀에 무산댁 할머니를 찾아가 보게나. 그 노인이 옛날 이야기도 많이 알고 기이한 병을 다스리는 법도 알지 모르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칠성은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무산댁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걷는 칠성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이마에 혹은 욱신거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무산댁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귀신을 본다는 소문도 있고 약초를 잘 쓴다는 소문도 있는 신비한 분이었습니다. 칠성이 살인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자 방 안에서 칠성이냐 들어오너라 하는 칼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쑥 냄새가 가득했고 무산댁 할머니는 바로 앞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마 좀 보자 하며 턱짓을 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이마를 가린 헝겊을 풀자 할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칠성의 혹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갑자기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산에서 무엇을 건드렸느냐? 돌이냐? 나무냐? 아니면 짐승이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산에서 보았던 이끼 낀 바위 이야기를 더듬더듬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곰방대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칠성의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다.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여우를 눌러놓은 봉인석이다. 네가 그 봉인에 손을 대어 틈을 만들었으니 그 틈으로 놈의 원한이 옮겨 붙은 게야. 칠성은 할머니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여우의 원한이라니.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병 안에는 검은색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밤 자기 전에 혹에 바르거라. 놈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게 잠시 눌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놈은 기어이 나오려 할 것이다. 할머니는 약병을 건네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거울을 자주 보지 마라. 거울은 길을 터주는 문이 될 수 있다. 칠성은 약병을 소중히 받아들고 무산댁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달빛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의 경고를 되새기며 걷다가 문득 개울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결의 일렁이는 자신의 얼굴 위로 이마에 달린 붉은 혹이 마치 제3의 눈처럼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집으로 뛰어가다시피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어머니 옆에 누웠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이마는 불같이 뜨거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할머니가 준 약을 이마에 바르려 했으나 손이 떨려 뚜껑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르자마자 혹에서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약을 바르고 나니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혹 안에서 느껴지던 꿈틀거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안에 갇힌 것이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칠성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물을 마시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밑은 토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지만 효험은 없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칠성은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네 발로 산을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깬 칠성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불은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톱 밑에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칠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칠성이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를 낸다더라. 산에서 죽은 짐승을 날것으로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고 칠성과 어머니는 세상과 단절된 채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마에 혹은 이제 사람의 주먹만큼 커져서 칠성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의 색깔은 검보랏빛으로 변했고 그 한가운데에는 가로로 길게 찢어진 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는 누런 진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냄새가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하여 역겨웠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헝겊으로도 그 흉측한 모습을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빛조차 보지 않으려 했고 거울은 모두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창호지 문을 번쩍번쩍 비추던 때 칠성은 극심한 가려움에 참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거울의 천을 걷어내고 말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야말로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야윈 볼과 떳한 눈, 그리고 이마에 달린 거대한 혹. 칠성이 홀린 듯이 거울 속으로 손을 뻗는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이마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드러난 것은 피와 고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번들거리는 세로로 찢어진 동공을 가진 완벽한 눈동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이 2개, 그리고 이마에 달린 짐승의 눈 하나, 3개의 눈이 거울 속에서 칠성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눈은 칠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눈동자를 굴리며 방안을 살피더니 이내 거울 속의 칠성과 눈을 맞추고 입꼬리를 비틀어 기괴하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칠성의 몸에 깃든 불청객은 더 이상 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마의 눈은 칠성의 뇌수를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몸은 내가 가질 것이다. 칠성은 자신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칠성의 집을 집어삼킬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지만 칠성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다 기절하듯 잠들었던 칠성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부시시 눈을 떴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마를 만져보았는데 붕대 아래에서 딱딱하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손가락 끝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 눈동자가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칠성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때 이마의 눈이 스르르 움직이며 눈꺼풀을 비비는 듯한 기척이 느껴져 칠성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늦도록 일어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가 칠성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칠성아, 몸은 좀 어떠냐?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구나 하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부리쳤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어머니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행동에 놀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라고 사죄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한 눈빛에 두려움을 느끼며 황급히 방을 나갔고 부엌에서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없어서 못 먹던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차려졌지만 칠성의 코에는 그 냄새가 마치 썩은 지푸라기 냄새처럼 역겨웠습니다.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으나 목구멍이 저절로 닫히는 듯하여 삼킬 수가 없었고 결국 헛구역질을 하며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의 시선은 마당을 돌아다니는 암탉에게 꽂혔는데 닭의 목덜미에서 팔딱거리는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안에 흐르는 따뜻한 피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밥상을 물리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마에 달린 제3의 눈은 칠성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붕대 속에서 잠잠한 듯 했으나 칠성이 방심하거나 멍하니 있을 때면 어김없이 꿈틀거렸습니다. 칠성은 붕대를 두껍게 감아 눈을 가렸지만 그 눈은 붕대 너머의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칠성이 눈을 감고 있어도 방 안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위치나 문 밖에서 누가 지나가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의 시야가 아니라 이마의 눈이 보내오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칠성은 머릿속이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차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칠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여우떼와 어울린다더라. 칠성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낙네들의 우물가 수다에서 시작되어 남정네들의 술자리까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하거나 아예 멀리 돌아갔고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놀기라도 하면 불호령을 내리며 끌고 갔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두려움 섞인 시선은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칠성을 아끼던 봉세님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칠성을 찾아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세님이 칠성의 집 살인문을 들어서자 평소 꼬리를 치며 반기던 칠성네 누렁이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봉세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칠성아, 안에 있느냐? 나 봉세님이다. 잠시 얼굴 좀 보자꾸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쇠를 긁는 듯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뵐 수 없습니다. 봉세님은 그 목소리가 평소 예의 바르고 상냥하던 칠성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어두운 방 안구석에 칠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봉쇄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네. 자네가 병이 든 것이라면 의원을 불러야지.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어떡하나. 봉쇄님이 다가가 어깨를 짚으려 하자 칠성이 춤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봉쇄님은 칠성의 이마에 감긴 붕대 사이로 노란 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봉쇄님을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으나 이마의 눈이 멋대로 살기를 내뿜은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발 가주세요. 제가 해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봉쇄님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칠성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칠성이 쉬어도 단단히 쉬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칠성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무산댁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붙잡고 제발 우리 칠성이 좀 살려주세요 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다독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벽에 머리를 떴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자 이마에 눈이 반응하듯 격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말린 쑥 한 줌을 꺼내 화로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쑥 연기가 방 안에 퍼지자 칠성은 콜록거리며 괴로워했지만 이마의 요동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 앞에 앉아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정신줄 놓지 마라. 네가 정신을 놓으면 저 요물이 네 몸을 차지하고 네 어머니까지 해칠 것이다. 칠성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죽으라고 속삭여요. 차라리 제가 죽으면 끝날까요?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저놈은 네 시신을 차지해서 영영 죽지 않는 괴물이 될 게다. 저놈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네가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 할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칠성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협박했습니다. 편해지고 싶지 않느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네가 사라지는 게 낫다.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달콤한 속삭임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삼목구, 즉 눈셋 달린 여우의 원혼이 칠성의 의지를 꺾으려는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여우는 칠성의 몸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영혼의 주인인 칠성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산댁 할머니는 칠성의 손에 작은 팥주머니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손에서 놓지 마라. 그리고 절대 거울을 보지 마라. 거울은 저놈의 힘을 키우는 통로다. 내일 마을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세울 테니 오늘 밤만은 기필코 버텨야 한다. 할머니는 칠성의 이마에 부적 한 장을 붙여주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적이 붙자 이마가 불같이 뜨거워졌지만 머릿속을 울리던 목소리는 조금 희미해졌습니다. 칠성은 팥주머니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벽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다가올 무렵 부적의 힘이 약해졌는지 다시금 이마의 눈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비몽사몽간에 자신의 왼손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왼손은 칠성의 목을 조르려 하다가 칠성이 안간힘을 써서 막아내자 이번엔
방구석에 있는 낫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 멈춰. 칠성은 자신의 팔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왼손은 마치 남의 팔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낫자루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칠성은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려 했었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돌자 잠시 정신이 맑아졌고 그 틈을 타 칠성은 몸을 날려 낫을 방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낫이 마당에 장독대에 부딪혔고 그 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땀범벅이 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칠성아, 정신 차려라. 엄마, 여기 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날뛰던 왼손이 힘을 잃고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여우의 차가운 기운을 잠시나마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한편 마을회관인 사랑방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봉새님과 이장 그리고 마을의 장정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칠성이가 밤중에 낫을 들고 설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한 청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자 이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하던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게다가 칠성이는 효자 중에 효자였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무선댁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칠성이가 마을을 떠나서 그 몸을 여우에게 완전히 뺏기면 그 화는 고스란히 우리 마을로 돌아올 것이다. 그 여우는 원한이 깊어 사람의 간을 빼먹지 않고는 성이 차지 않을 놈이야.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밤이 그남이다. 여우의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날이지. 그때 놈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칠성이를 지키고 놈을 쫓아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무산댁 할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칠성이 본래 얼마나 착한 청년이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를 괴물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일말의 의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각자 준비할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마른 쑥을 한 짐씩 해오고 집집마다 있는 글그릇과 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집 주변에 금줄을 치고 붉은 황토를 뿌려 결계를 치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영처럼 분주해졌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시 칠성의 집. 해가 뜨고 날이 밝았지만 칠성의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붕대 위로도 붉은 기운이 뚜렷하게 배어나왔고 칠성의 한쪽 눈동자는 검은색이 아닌 노르스름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탈진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강제로 깨워져 있었습니다. 이마의 눈이 칠성이 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고문으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은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천장에서 붉은 꼬리가 내려와 자신의 목을 감는가 하면 문창 호지 너머로 수많은 눈동자들이 자신을 엿보고 있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저리가 오지마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곁을 지켰지만 칠성은 어머니의 얼굴마저 가끔 여우의 얼굴로 겹쳐 보여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여우의 원호는
칠성의 가장 소중한 기억과 감정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칠성의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칠성의 목소리보다 훨씬 얇고 간사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닭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아니, 살아있는 채로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는 그 목소리에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칠성의 입꼬리가 기이하게 올라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겁쟁이시군요. 그럼 제가 직접 나가서 잡아먹을까요? 그 순간 칠성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그는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칠성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따라 나갔지만 칠성의 움직임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기괴했습니다. 그는 네 발로 기듯이 마당을 가로질러 닭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닭장 안에 닭들이 살기를 느끼고 요란하게 푸드덕거리며 울어댔습니다. 칠성은 닭장의 문을 뜯어낼 듯이 흔들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횃불빛을 보자마자 캬 하는 짐승의 괴성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우의 눈은 밝은 불빛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무산댁 할머니가 사람들 맨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멈춰라! 함부로 다가가지 마라! 지금 저 아이는 칠성이가 아니다! 사람들은 닭장 앞에 웅크리고 앉아 으르렁거리는 칠성의 모습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의 이마에 감긴 붕대가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고 드러난 제3의 눈은 횃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칠성의 이마에 박힌 요물의 정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 개의 눈이 동시에 사람들을 노려보자 건장한 장정들조차 오금을 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의 몸을 빌린 여우는 사람들을 비웃듯 킬킬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와 같았습니다. 무산댁 할머니는 지팡이를 꽉 쥐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에 팽팽한 긴장감이 활시위처럼 당겨졌습니다. 횃불이 춤을 추듯 일렁이는 칠성내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닭장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대치한 칠성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순박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기이하게 굽어 있었고 손가락은 갈퀴처럼 굽어 땅을 긁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마 한가운데서 번뜩이는 세 번째 눈이 뿜어내는 황금빛 광채는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는 사람의 언어라기보다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인 기묘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불을 들고 나를 위협하느냐. 이 몸은 이제 나의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손에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몸놀림이 워낙 날렵한 데다 그 눈과 마주치면 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산댁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하얀 소금과 붉은 팥이 섞인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칠성을 향해 소금과 팥을 뿌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다. 네가 있을 곳은 차가운 바위 밑이다. 파달들이 칠성의 몸에 닿자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나며 마치 불똥이 튀는 듯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우의 혼이 개우, 육체는 부정을 쫓는 붉은 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 틈을 타 봉새님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놈을 방 안으로 몰아넣어라. 밖으로 나가게 두면 안 된다. 장정들은 용기를 내어 횃불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여우는 불을 두려워하여 이리저리 피하려 했지만 사방이 불길로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치다 열려있는 방문 안으로 튀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방문을 닫아 걸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에서 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문 열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고함과 함께 문짝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주저앉아 내 아들 칠성이를 돌려다오. 제발 칠성이를 괴롭히지 마라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비명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무산댁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놈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방 안에 갇힌 칠성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벽을 긁고 장롱을 엎으며 난동을 피웠지만 사실 그 싸움의 진짜 전장은 방 안이 아니라 칠성의 머릿속, 즉 의식의 세계였습니다. 칠성의 영혼은 깊고 어두운 돕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칠성은 내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발목을 잡아당기며 자꾸만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 크기의 여우 형상이었는데 이마에 세 번째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우의 형상은 칠성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버티느냐. 그냥 놓아버려라. 네가 이 끈을 놓으면 고통도 슬픔도 가난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부드러워 칠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우는 칠성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고된 농사일로 허리가 굽은 어머니,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서름들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네가 살아봐야 고생길 뿐이다. 내게 몸을 넘기면 네 어머니는 내가 호강시켜주마. 나는 금을 만드는 재주도 있고 사람을 홀리는 재주도 있다. 칠성은 잠시 그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길일까? 내가 없어져도 어머니가 편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효도가 아닐까? 칠성의 의지가 약해지자 현실 세계의 칠성 몸은 발작을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방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진 방 안의 분위기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설마 칠성이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무산댁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놈이 칠성이를 꼬드기고 있는 게야.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마음이 꺾이면 몸도 넘어가는 법이니까. 할머니는 봉새님에게 일러 마을 회관에 있는 큰 행거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악들에게는 쑥을 더 많이 가져와 마당 곳곳에 피우라고 했습니다. 여우란 놈은 본래 의심이 많고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저 삼목구는 자신의 흉측한 세 번째 눈을 끔찍이도 싫어해서 바위 속에 숨어 지냈던 놈이야. 놈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칠성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 할머니의 비방은 여우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칠성의 의식 속에서 여우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다.
이제 그만 눈을 감아라. 영원히. 여우의 거대한 발톱이 칠성의 머리를 누르며 물속으로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칠성의 코와 입으로 검은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칠성의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아, 밥 먹어라. 칠성아, 춥지 않으냐?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내가 죽으면 호강시켜준다는 여우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슬픔에 빠져 따라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칠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고요하던 댐에 파장이 일며 칠성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평생 지켜온 효심과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빛이 닿자 여우의 그림자는 크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성은 물 위로 고개를 쳐들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가. 나는 절대 너에게 지지 않아. 칠성의 저항이 거세지자 현실 세계의 칠성 몸도 다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방 안. 칠성은 방바닥을 뒹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싫어. 죽기 싫어. 이것은 칠성의 목소리였고 곧이어 죽어. 죽란 말이야. 이 쓸모없는 놈. 하는 여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입에서 두 목소리가 번갈아 나오며 칠성의 몸은 비틀리고 꺾였습니다. 이마의 세 번째 눈은 분노에 차서 붉게 충혈되었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팽창했습니다. 그 눈은 칠성의 뇌를 직접 조종하려는 듯 신경을 자극했고 칠성은 머리가 쪼개지는 고통에 머리를 방바닥에 쿵쿵 두섰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무산댁 할머니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세님, 거울을 들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두면 칠성이가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혀를 깨물지도 모른다. 우리가 들어가서 놈을 끄집어내야 해. 봉세님과 장정 두 명이 커다란 탱거울을 앞세우고 방문 앞을 막아선 숟가락을 뽑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악취와 살기가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부서져 있었고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칠성의 왼손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쥐고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 오른손은 그 왼손을 막기 위해 손목을 꽉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오지마. 오면 칠성이는 죽어. 여우가 칠성의 입을 빌려 협박했습니다. 사기그릇 조각이 칠성의 목 피부를 눌러 피가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봉세님은 떨리는 손으로 탱거울을 칠성의 얼굴 정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요물아, 네 꼴을 보아라. 네가 얼마나 추악한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횃불빛을 반사한 검거울에 칠성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칠성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의 눈이 얼굴 전체를 차지할 만큼 거대해져 있었고 칠성의 두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입은 귀까지 찢어져 침을 흘리고 있는 영락없는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친 이마의 눈은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끼익. 이마의 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로 지른 것이 아니라 눈 자체가 진동하며 내는 파동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본래 이 여우는 자신이 산신령이 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으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원기가 되어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울은 그 망각을 깨뜨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산댁 할머니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마른 쑥 다발에 불을 붙인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이마 바로 앞에서 쑥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것이다. 짐승의 혼은 산으로 돌아가라. 매운 쑥 연기가 칠성의 코와 이마의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연기를 피하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거울이 사방에서 비추고 있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칠성의 왼손에서 힘이 빠지며 사기 그릇 조각이 쨍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칠성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칠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장정 넷이 누르는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의 머리맡에 앉아 아들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끊임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엄마, 여기 있다. 정신 차려야 해. 칠성아. 어머니의 눈물이 칠성의 뺨에 떨어지자 뒤집혔던 칠성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뭐니? 칠성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끈질겼습니다. 이마의 눈이 다시 붉게 타오르며 칠성의 의식을 짓눌렀습니다. 여우는 이제 칠성의 몸을 파괴해서라도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칠성의 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꺾이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이놈이 동기어진 함께 죽음을 하려 하는구나. 무산댁 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칠성이 몸에 손을 대고 기운을 불어넣어라. 사람의 양기로 여우를 눌러야 한다. 방 안에 있던 봉세님, 어머니, 장정들,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둘 방으로 들어와 칠성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팔에, 다리에, 어깨에, 가슴에 마을 사람들의 투박하고 거친 손들이 칠성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칠성을 아끼던 마음, 미안했던 마음, 그리고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칠성을 붙잡았습니다. 수십 명의 체온이 칠성에게 전해지자 차갑게 식어가던 칠성의 몸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강렬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이마의 눈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화상을 입은 듯 꿈틀거렸습니다. 여우에게 사람의 따뜻한 정은 가장 고통스러운 독극물과 같았습니다. 고독과 원망으로 뭉친 여우의 혼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연대의 기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의 머릿속, 어두운 잎에 갇혀있던 칠성에게도 그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위로 수많은 손이 내려와 칠성을 잡아 끌었습니다. 칠성은 그 손들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 봉세님의 손, 친구의 손. 칠성은 그 손을 잡고 힘차게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란 말이다. 칠성이 눈을 번쩍 뜨며 포효했습니다. 그 순간 이마의 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 칠성의 이마 한가운데서 시커먼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기침을 하면서도 칠성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우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두고 보자. 인간들.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모두 빠져나가자 이마에 혹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지더니 툭 터지며 맑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박혀있던 황금빛 눈동자는 빛을 잃고 딱딱한 돌멩이처럼 변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돌이 바닥에 닿자 칠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대로 축 늘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칠성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근사근 마치 갓난아기처럼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무산댁 할머니가 칠성의 맥을 짚어보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았다. 칠성이가 이겼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하며 칠성을 끌어안고 오열했고 긴장했던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봉새님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수건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동자가 아니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만 조약돌일 뿐이었습니다. 새벽닭이 말을 치며 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 방 안에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칠성의 이마에는 작은 흉터가 남았지만 붉은 혹도, 괴물 같은 눈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을 상대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싸웠고 소중한 이웃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산댁 할머니의 주술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와 마을 사람들과의 서먹함, 그리고 그 돌멩이의 처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짐승에게 쫓기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칠성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지난밤의 그 치열했던 사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머릿속에 시끄러운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처마, 및 참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불룩 튀어나와 펄떡거리던 흉측한 혹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약간의 쓰라림과 함께 딱지가 앉은 작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자신이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실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던 어머니는 아들의 기척을 느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탓에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칠성아, 정신이 좀 드냐? 이제 괜찮은 게냐? 어머니는 뜨거운 미음 그릇을 아랫목에 놓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성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뽀얀 미음 한 숟가락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칠성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썩은 냄새만 나던 음식이 구수한 본연의 맛으로 느껴지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칠성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왔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손에는 빗자루와 걸레, 그리고 망치와 못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밤 난동으로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방 안에 배어있는 매캐한 쑥 냄새와 그 으름을 닦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집 일처럼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난리였담. 그래도 칠성이가 무사하니 천만다행일세. 이웃집 아낙네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집기들을 씻으며 수다를 떨었고 장정들은 뚝딱뚝딱 문짝을 수리했습니다. 칠성의 집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무산댁 할머니와 봉새님은 마루에 앉아 지난밤 바닥에 떨어진 검은 돌멩이를 두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여우의 눈이 굳어버린 것으로 햇빛을 받자 푸석푸석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주천으로 돌을 겹겹이 싸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비록 힘을 잃었다고는 하나 음기가 서려 있으니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땅속 깊이 묻어야 해. 봉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 너머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그 위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두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칠성은 부축을 받아 마루로 나와 앉았습니다. 햇빛이 너무 눈부셔 잠시 눈을 찡그렸지만 곧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칠성을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빌려 일어난 일들이었기에 비록 본의가 아니었다 해도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저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과 형님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칠성이 기어들어가듯 사과하자 이장이 껄껄 웃으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 못된 여우놈이 문제였지. 자네는 그놈과 싸워 이긴 장사가 아닌가. 이장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자네가 안간 힘을 쓰며 버티는 걸 우리가 다 봤네.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 못할 일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칠성은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과 외로움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괴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그리고 병을 이겨낸 기특한 청년으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봉새님과 청년 몇 명은 여우의 눈이 든 주머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해가 가장 오래 머무는 남쪽 산비탈을 골랐습니다. 그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주머니를 넣은 뒤 소금을 한 번 더 뿌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정셋이 겨우 들 수 있는 커다란 바위를 굴려와 눌러놓았습니다. 봉새님은 붓을 꺼내 바위 위에 봉봉 자를 쓰고는 합장하며 빌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억울한 원한도 흙으로 돌아가거라.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산새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칠성의 집에서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장독대에서 가장 맑은 물을 떠와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입고 있던 피, 묻고 땀에 젖은 옷가지들을 마당 한가운데 모아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칠성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도 함께 타올라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이제 복만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불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칠성도 타오르는 불을 보며 마음속의 응어리를 털어냈습니다. 불은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재료로 칠성의 집 마당에 솥을 걸고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팥은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마을 전체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남은 애군을 털어내려는 뜻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비로소 예전의 평화로운 마을 풍경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냄새를 맡고 하나둘 모여들어 솥단지 주변을 기웃거렸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이 다 끓자 어머니는 가장 먼저 한 그릇을 퍼서 무산댁 할머니에게 올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칠성이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죽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마을 사람이 다 같이 살린 게지. 어서 칠성이도 한 그릇 먹여라. 기운을 차려야지. 칠성도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팥죽 위에는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텅 비어있던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팥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안주가 되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까 칠성이 눈에서 파란 불이 나올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자네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쥐었지 않았나? 사람들은 서로의 겁먹었던 모습을 놀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짜기로 메아리쳤습니다. 웃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칠성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치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아, 푹 쉬거라. 내일은 내가 몸보신하라고 잉어라도 한 마리 잡아다 주마. 이웃집 형님이 칠성의 등을 두드려주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어제와 같은 적막함은 아니었습니다. 훈훈한 온기와 사람들의 정이 마당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끗하게 치워진 마루를 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우리 집이 더 단단해지려고 이런 일을 겪었나 보다. 칠성은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려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더욱 맑아졌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 한가운데 남은 흉터는 마치 제3의 눈이 감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요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훈장이자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칠성은 흉터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겠다고.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강해지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누렁이가 슬금슬금 기어나와 칠성의 바짓가랑이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칠성이 쓰러져 있는 동안 겁에 질려 밥도 먹지 않던 녀석이었습니다. 칠성은 쭈그리고 앉아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형아, 괜찮아. 누렁이는 칠성의 손길이 예전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칠성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짐승조차도 이제 칠성에게서 여우의 냄새가 나지 않음을 알고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집에는 따뜻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칠성과 어머니는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칠성이 어릴 때 입던 색동저고리를 꺼내어 바느질하고 계셨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칠성아, 네가 살아 돌아온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살았겠느냐. 네가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준 것이 고맙고 또 고맙다. 어머니는 칠성의 손을 잡고 볼에 비비셨습니다. 거친 어머니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까칠한 감촉이 칠성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 큰아들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방 안에는 모자의 깊은 정이 호롱불처럼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여우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 겨울을 재촉하는 자연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도 칠성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칠성은 잠을 자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던 붉은 눈동자도 귓가를 맴돌던 흉측한 목소리도 사라졌으니까요. 그는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청하는 제대로 된 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의 머리맡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 꿈꾸지 말고 푹 자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포근했습니다. 칠성은 잠결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여우는 왜 하필 나에게 왔을까? 어쩌면 내 마음속 한구석에 가난하고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칠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칠성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당의 귀뚜라미들도 자장가를 부르듯 나직하게 울어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가 더 맑고 고요하듯 칠성의 집은 거대한 시련을 겪은 후 더욱 깊은 평온에 잠겼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완전히 물러갔고 그 빈자리는 사람들의 온기와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칠성은, 그리고 산골 마을은 다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칠성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던 거센 비바람의 기억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가을은 유난히 짧아서 마지막 단풍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이마에 남았던 붉은 딱지는 어느새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마치 가느다란 시로라기 같은 하얀 흉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칠성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공포가 떠올라 움찔거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닌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괴물과 싸워 이겼다는 증거이자 다시는 마음의 빈틈을 내보이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의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칠성은 오랫동안 방구석에 세워두었던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몸이 완쾌되었으니 이제 다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으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불안하여 너무 깊은 곳에는 가지 말아라.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 한다며 몇 번이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씩씩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흙길의 감촉은 부드러웠고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겨울 냄새는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칠성은 산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이 겪었던 그 기이한 바위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햇볕이 잘 드는 반대편 능선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칠성을 거부하지 않고 넉넉한 품을 내어주었습니다. 칠성이 낙엽을 해칠 때마다 겨우내 어머니를 다려드릴 귀한 약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더덕이며 도라지가 마치 칠성을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큰일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탓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칠성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산신령께 인사를 올리며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한참 약초를 캐던 칠성은 바위 틈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그 자태가 영롱하고 향이 진한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예전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며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뇌두를 다치지 않게 캐내어 이끼로 잘 감쌌습니다. 이것은 욕심의 대가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과 고생한 어머니에게 산이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게에 가득 약초를 채운 칠성은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 뒤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추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려주었습니다. 칠성이 마을로 내려오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 총각, 산에 다녀오는가?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 그려. 예전에는 칠성을 피하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목례를 하며 네, 겨울나기 준비를 좀 하느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지게에 가득한 약초를 보며 감탄했고 칠성은 그중 튼실한 도라지 몇 뿌리를 꺼내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넣고 물 끓여 드시면 기침에 좋을 겁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였습니다. 칠성은 읍내 장터에 나가 캐온 약초들을 팔았습니다. 산삼은 약재상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좋은 값을 쳐주었습니다. 칠성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제일 먼저 포목점에 들러 어머니에게 드릴 두툼한 목화솜, 이불과 털조끼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을 튼튼한 가시난 켤레와 겨울 양식으로 쓸 쌀과 잡곡도 넉넉히 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칠성의 양손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에게 새 이불과 조끼를 내어드리자 어머니는 아이고 이게 웬 호사냐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조끼를 입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칠성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자 마을은 김장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칠성네 집 마당에도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올해는 이웃집 봉새님 댁과 무산댁 할머니네 김장도 칠성이 거들기로 했습니다. 칠성은 힘센 장정답게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나르고 배추를 절이며 예진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성실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칠성이가 있으니 일이 척척 진행되는구먼. 듬직해. 아주 듬직해. 칠성은 땀을 흘리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그를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김장을 마친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봉새님은 칠성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른이 다 되었네. 예전에는 그저 착하기만 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눈빛에 깊이가 생겼어. 칠성은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님과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봉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은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법이지. 자네는 이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무산댁 할머니도 칠성을 따로 불러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국화꽃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베개 속에 넣고 자거라. 머리를 맑게 하고 잡기를 쫓는 향이다. 이제 네 몸에 나쁜 기운은 없지만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잘 오는 법이니라.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칠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이마 흉터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며 이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네가 삿된 것을 이겨냈다는 징표니 당당하게 얼굴 들고 다니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칠성은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마저 완전히 씻겨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칠성은 방 안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은 아랫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어머니는 옆에서 콩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칠성아, 올해는 눈이 많이 오려나 보다.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농사가 풍년이라던데.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 밭에도 곡식이 가득 찰 겁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두 모자의 대화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에도 감나무 가지에도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지난 가을 자신을 괴롭혔던 여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밑에 갇혀 원한을 키웠을 그 여우도 이제는 땅속 깊은 곳에서 편안히 잠들었을까. 칠성은 여우에 대한 미움보다는 왠지 모를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여우도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다가 비틀린 욕망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짐승이 아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생명으로 태어나 외롭지 않기를. 며칠 뒤 동지가 찾아왔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날입니다. 예전 같으면 긴 밤이 두려워 불을 켜놓고 뜬 눈으로 지새웠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팥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집안 곳곳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그리고 칠성과 마주 앉아 팥죽을 먹었습니다. 동지 팥죽을 먹었으니 이제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우리 칠성이도 내년에는 참한 색시를 맞아야 할 텐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타박에 칠성은 팥죽을 먹다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어둠은 감히 그 문지방을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겨울 동안 틈틈이 사랑방에 나가 봉새님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까막눈은 아니었지만 더 깊은 이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봉새님은 기특해하며 천자문부터 소화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칠성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사악함이 침범하지 못한다. 사불범정, 세부판정라는 글귀를 쓸 때 칠성은 붓끝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들듯 그 가르침은 칠성의 뼈와 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읍내 장터에서 우연히 거울 장수를 만났습니다. 반짝이는 거울들이 진열된 것을 보고 칠성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용기를 내어 가장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건강한 구릿빛 피부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울 속에서 짐승의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작은 손거울 하나를 샀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칠성의 집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칠성은 산에서 해온 땔감을 넉넉히 쌓아두어 아궁이가 식을 날이 없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다가다 칠성네 집에 들러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처럼 정겹고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복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화를 입을 뻔했으나 그것을 복으로 바꾼 사람, 전화위복의 산증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섣달근 날 밤, 칠성은 어머니의 흰머리를 뽑아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로에는 군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방 안가득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칠성의 말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미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칠성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살아있음의 리듬이자 희망의 박동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성의 이마 흉터가 잠시 빛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사스러운 빛이 아니라
달빛이 비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칠성에게는 제3의 눈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진정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방, 어머니의 숨소리, 그리고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칠성이 얻은 진짜 눈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하얀 눈 덮인 지붕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잠이 들고 바람도 숨을 죽인 고요한 시간.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포근한 기운에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 평지에 도착한 나그네처럼 칠성도 긴 시련 끝에 안식처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도 칠성의 앞날에 비바람이 불 수는 있겠지만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치열하게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칠성의 이마에서 나온 돌멩이처럼 땅속 깊이 묻어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칠성내 아랫목 같은 따뜻한 잠자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칠성이도 어머니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맑은 바람이 불고 꽃이 만발한 봄날의 들판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웃으며 걸어갈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말이죠.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